혼자 있는 시간이 막막하고 외롭거나 두려울 때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조직에 속해 몇십 년씩 근무하다 은퇴했던 분들, 그리고 자녀가 학령기가 지나고 내 손을 떠나게 된 분들, 난생 처음으로 주어진 자유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배우자 등 사람들이 떠나가기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져 더욱 인간관계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구 관계에 연연할 때도 아니고 또 자식에게 기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요. 다들 본인 살기가 바쁘니까요. 혼자 내버려진 것 같아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째, 회복.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인간관계가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많으시죠? 인생 후반부가 되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쓸데없이 지니고 있던 많은 물건들일 수도 있고 또 무거운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감정만으로도 살기가 아까운 시간에 괜한 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요. 만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되지 않는 관계는 이제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버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접어두고 사람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닌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가꾸어 줄 때가 되었습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금쪽 상담소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주눅들어 있다는 공민지 씨를 상담해 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눈치나 상황을 잘 파악하는 레이더망이 잘 발달한 사람입니다.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성숙하게 살아온 걸로 보이는 민지 씨가 화가 났다면 화날 만한 일입니다. 섭섭하다면 섭섭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 가끔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레이더망을 끄고 민지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받는 쪽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자책보다는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주시기를 권해요. 그리고 혼자 멍하니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 분노, 슬픔, 질투 같은 먼지를 털어내는 여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적극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택하고 내 마음을 잘 알기 위한 공부를 해보세요. 관계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풍성하게 해줄 좋은 감정들을 채워주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편안하고 어렵지 않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둘째, 꿈. 관습적인 노화를 거부하고 진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할 때도 친구들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시작하는데 두렵기도 하고 친교 활동과 배움을 겸하고자 함인데 대개 주객이 전도되어 배움은 뒷전이고 만나서 수다 떨고 놀거나 술이나 마시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친구가 사정이 생겨 쉬기라도 하거나 활동을 그만두면 나도 핑계 삼아 덩달아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 누군가와 같이 하지 말고 혼자서 시작해 보세요. 혼자 부딪혀 보면 뭐든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뭐든 내가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더 많이 예습하고 준비하게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미리 준비한 만큼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전혀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머리가 굳었는데 뭘 배우고 시작하냐고요? 그렇다면 조지 베일런트의
하버드 대학교 인생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물론 나이에 따라 창조적 능력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반응 속도나 기억력, 숫자 감각, 정확성 등은 70세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한편 비교 구분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한 능력과 어휘력은 사색과 인식 능력에 따라 좌우되며 60세까지 꾸준히 발전된다. 경우에 따라 80세가 30세와 똑같은 능력을 지닐 수도 있다. 혹여 80세라 할지라도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일들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중년에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한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정신사회적인 면이나 신체 활력 면에서 훌륭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인간의 두뇌는 근육을 단련하듯 연습하면 얼마든지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얼마간은 고생을 하는 것처럼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확실하게 점프업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위대한 학자들 중 상당수가 대표적인 업적을 인생 후반부에 남긴 사람들이 많거든요.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되는 얘기지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지금,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공부나 취미 등에 더욱 의욕적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막연한 의미를 모른 채 공부해야 했던 젊은 시기보다 경험과 갈증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공부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령대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쉬워도 집중이 안 됩니다. 적당히 어려우면서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높이.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게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영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꿈꿔왔던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내 인생 50 이후 인생 반전 스토리가 쓰여질지 누가 알겠어요? 셋째, 욕망.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살면서 생존 경쟁에 휘말리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젊은 마음과 젊은 행동과 표정은 없어지고 스스로의 역할과 영역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도전이 어려워 취미생활이든 여행이든 우르르 몰려다니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기 쉬워요. 친구들과 큰 돈 들여서 큰맘 먹고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사진만 잔뜩 찍었을 뿐 도대체 뭘 보고 왔는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괜한 그룹 내 당사자들 간의 감정 갈등 따위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허비하기도 하죠. 진정한 공감이나 관점을 나누는 깊이가 없다면 아무리 여럿이 다녀도 결국 공허함만 남게 돼요. 그러므로 누구와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뭐든 할 수 있게 되면 그 어느 것에도 제약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도 없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내가 하고 싶은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어느 집단 안에라도 기꺼이 뛰어들 태세가 되어 있다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고 해낼 수 있어요. 돈을 쓰는 문제에서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을 수 있고요. 가령 친구들과 여럿이 움직이면 비용을 각출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하겠지만 나 혼자 하면 돈이 들더라도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다못해 옷 입는 것, 먹는 것조차 내가 좋아하는 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작은 것부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대로 혼자서 해보세요. 혼자 있으면 오직 무엇이 더 즐거우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그 즐거움이 오래갈 수 있을까 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젊음을 유지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비결일 거예요. 홀로서기는 외롭게 혼자 방치된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홀로서기가 잘 되어야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오롯이 내 삶에 집중해야 해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고 실천하세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적극적인 홀로서기로 선생님 자신만의 행복한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